예, 오늘 IR을 진행하게 된 재무관리본부 박경진 팀장이라고 하고요. 미리 말씀드릴 게 오늘 원래 대표님께서 IR을 진행하기로 하셨지만은 오늘 바쁜 일정을 있으셔서 제가 IR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미진할 수 있지만은 쉽게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노 전문 의약품, 나노바이오를 전문 의약품으로 하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의약품에서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는 LNP를 전문으로 하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유전자 치료 회사 그리고 단백질 치료 회사 그다음에 유전자 편집 치료 회사 등 뭐 에디타스, 인텔리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툴젠이라고 유명하죠. 유전자 편집 업체들이 원래 의약품 유전자 치료 회사 같은 경우는 mRNA나 요즘에 siRNA 그런 RNA가 유명한데 이런 그 치료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어, 정맥 주사했을 때 그 부분들이 깨져서 타겟까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단백질 치료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맥 주사를 했을 때 그 항체 때문에 이러한 그 치료제들이 타겟까지 이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약효를 발행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LNP, LNP를 이용하면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LNP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가 소수성 약물을 어, 용해도 치매도가 낮는데 과량의 이런 것들을 과량 투여했을 때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소수성 약물이라고 그러면 물에 잘 녹지 않는 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물에 잘 녹지 않는 단백질 약품, 케미칼,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mRNA를 LNP화 했을 때 세포의 그 세포의 침투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케미칼, 유전자, 단백질 치료제를 NMP화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한 5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단기 과제로 하고 있는 LNP 화장품 원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 부수적인 원료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mRNA를 탑재하고 할 수 있는 고유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대형 제약사와의 mRNA, LNP 약품들을 개발하려고 CDMO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수성 약물 탑재 아까 그 물에 잘 녹지 않는 그런 물질들을 세포 내 침투를 용해할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그 도포용 탈모 치료제 저희는 후테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를 통해 계량 신약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단백질 치료제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터 증후군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량 신약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백질 유전자 탑재는 저희가 원래부터 계속 개발하고 있던 건데 유전자 편집 물질 같은 경우는 그 정맥 주사했을 때 그런 가이드 RNA나 그 유전자 편집 그 물질들이 깨지기 때문에 LNP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료제 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현재 개발 중인 LNP 화장품 원료 공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NP 특성 중에 하나가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도 세포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LNP화 했을 때 기존 그 수용성 약물들, 그 다음에 뭐
지용성, 물에 녹지 않는 이런 물질들을 그 피부 블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고, 두피를 예를 들면 이제 모낭까지 그런 그 물질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다양한 화장품들을 개발 중인데, 옆에 보시면은 지금 유효 성분 탑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범위들을 이제 예시를 든 건데요. 그 모공 미백, 그다음에 주름 개선, 그다음에 필러들 이런 거 개발 중이고요. 그다음에 피부 미백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점점 시리즈화 해가지고 제품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지금 LNP를 이제 약자로 적어서 이제 같은 효능이 어떤 효능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천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개발 예정인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 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기존의 이제 필러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국내 필러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한 12개월 되면은 그 필러가 다 흡수되고 그리고 없어지거든요. 그 외국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가는 제품들도 있는데 고가의 제품들이고, 근데 저희가 테스트했을 때는 필러도 필러 효과지만은 그거 이제 필러가 다 흡수되지 않고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피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런 것들을 좀 그 관련 그 화장품 협업 업체들과 지금 화장품 필러에 개발하고 있는 상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CLNP를 이용하면은 그 세포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요 모낭세포도 그 모낭세포도 세포의 일종이라서 이런 것들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헤어 에센스 같은 제품들을 지금 현재 개발 완성하고 제품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LNP, mRNA LNP라고 저희가 보유로 갖고 있는 mRNA 탑재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각 대형 제약사별로 자체적으로 LNP를 개발하고 있고, ST팜 같은 경우는 LNP하고 더불어서 mRNA까지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들 기업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mRNA 기술은 뭐 만드는 기술은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특허 회피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글로벌 화이자나 모더나가 가지고 있는 아이오나이즈 캡티드 리피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한 LNP에 뭐 부수적인 인지질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들은 특허 회피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아이오나이즈 캡티드 리피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한 물질을 통해서 mRNA를 LNP화할 수 있는 탑재 기술을 저희가는 보유하고 있고, 해당 기술은 지금 특허 출원 중이고요. 오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이제 mRNA 다양한 이제 국내 회사들도 그렇고 특허를 보유한 기업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 이넨스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국내 특허를 제일 처음 음, 보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는 어떤 게 좀 다르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이오나이즈 캡티드 리피드를 사용하면은 특허 회피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자체 개발한 SPA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는데, 요 물질을 통해서 저희가 탑재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 현재는 지금 탑재 효율이 또 생산하는데 중요한데, 이게 지금 8, 90%까지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FTO라고 기술 분석, 특허 분석이라고 하는데, 특허 침해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원래 특허가 등록되고 나서 저희가 특허 등록된 게, 특허가 등록될 게, 상대방 글로벌 특허 회사들의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현재 국내 저희 자체 특허법인 업체와 이미 1차는 했고 2차에 좀 글로벌 외국 업체를 통해서 TO, FTO 이외를 했고 특허 침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소개드릴 것은 LNP 소수성 약물 탑재라고 말씀드리는데, 소수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에 잘 녹지 않는 케미컬 약품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반대말은 뭐 친수성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는 도포용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탈모 치료제 그 시장은 해외 같은 경우 4조 규모가 넘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1,500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탈모 샴푸 시장까지 합치면 더 큰 규모인 상태고, 근데 이러한 시장 규모에 비해서 옆에 보시면은 99%는 99%는 다 효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사를 캡처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탈모의 유형은 보통 그 원형 탈모와 그 다음에 남성형 탈모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탈모 유형을 잘 알아야지 그 관련된 그 시장하고 그 다음에 효능을 잘 판단할 수 있는데, 원형 탈모증의 주요 그 원인은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많이 판명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남성형 탈모는 효소가 이제 여기 두피 이마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남성형 이 효소들이 많이 이마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게 유전적인 요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유전적인 요인으로 탈모가 가속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탈모 치료제는 이거 기전에 대해서는 이미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인 그 두타스테리아 뭐 이런 거에서 기전이 다 설명이 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리덕타제를 만나 가지고 그 기존의 DHT라는 이런 효소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요게 이제 기존의 그 모낭에 침투해가지고 모낭을 파괴하면서 이제 점점 탈모가 진행되는 걸로 지금 기전이 되어 있고요. 요 밑에 이제 프로페시아랑 아보다트를 이제 보시면은 구조도를 보시면은 테스테스테론 그 남성 호르몬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게 이제 그거 5알파를 여기에 이제 치환해가지고 기존의 DHT를 이제 막는 그런 기전으로 되어 있고요. 네,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지용성이라서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구 투여만 가능하고요. 경구 투여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6개월 이상 매일 투여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타겟인 그 이마 쪽으로, 머리 쪽으로 해당 물질이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밑에 부작용, 그러니까 경구 투어를 하게 되면은 위장을 거쳐서 이제 대장, 그 다음에 간하고 그 다음에 심장을 거쳐서 이제 몸으로 퍼지게 되는데요. 저희 몸에는 남성 호르몬이 다 있습니다. 이게 파이브악틴 리더페이즈도 이제 각 장기에 있는데 그것들마저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성기능 장애, 전립선 비대증, 뭐 최근에는 우울증까지 이렇게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컨셉으로 잡은 거는
경구 투여를 하지 않고 바로 타겟 그 이신 그 뭐야 이마에다가 바로 도포를 하게 되면은 도포를 하고 흡수가 잘 되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컨셉으로 제가 탈모 치료제를 개발한 거고요. 이러한 거를 이제 개발해서 저희가 효능 시험을 일단 거쳤고요. 여기 그래프 옆에 보시면은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오랄 그 경구 투여했을 때 그 약물 전달 효율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엄청 지금 낮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후테라의 그 초음파를 쐈을 때 그 진피에 들어가는 효율이 한 20배 높다고 이제 효능 시험에는 나왔고요. 이러할 경우 주 1회만 도포를 하면 3분 초음파 자극만 주면은 높은 효율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도포를 하면은 어, 같은 수준의 그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관련해서 약물의 그 부작용을 이제 밑에서 시험한 건데요. 이 혈중의 이제 두타스테리드 농도를 이제 측정한 겁니다.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오랄로 이제 투여했을 때 그래프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오른쪽에 세 번째가 저희 건데 요게 1% 수준으로 그 혈중압 농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경구용 약물 대비 한 20배 높은 약물 전달 효율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1% 수준을 낮다. 이런 효능 시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도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기 알미라레라는 회사에서 핀주베라는 제품명으로 출시가 된 상태고요. 2023년 상반기에 보령제약에서 판권을 구입해서 지금 현재 시판이 되고 있죠. 약물 가격은 한 15만 원 정도에 지금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부작용은 10배 감소면은 괜찮은 거죠. 효능 같은 경우도 경구 약물과 유사하다면은 부작용 없이 경구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좀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매일 도포하면 6시간, 8시간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잘 때 도포를 한다고 치면은 베개에 약물이 묻어날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는 좀 부작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핀주베와 유사한 성능 이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임상 실험을 통해 이제 결정이 된 거고, 그다음에 그 차별점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코올을 많이 사용하면은 그 피부의 수분을 다 뺏기는데요. 특히 이제 두피 같은 경우는 수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 안 하면 부작용이 감소하고요. 어, 저희가 수용액으로, 그러니까 수용액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습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볼 타입 케이스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뭐 이렇게 뭐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게 누르면은 이렇게 발릴 수 있도록 적당량만 도포될 수 있도록 지금 개발 중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편의성을 증대하는 거죠. 증대하는 게 목표고 동일한 효과 이상을 보는 게 저희가 임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게는 이제 초음파를 사용하지 않는 타입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는 또 마이크로 버블을 이용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효능을 더 늘리는 타입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희가 타 경쟁 업체 거랑 경구형 투여제와의 차이를 이제 마우스 실험에서 이제 그래프화한 건데요.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경구형 투여 매일 했을 때 그거를 이제
효능을 나타낸 거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DHT 감소가 65%, DH가 65%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원으로 점점점 된 게 이게 그 개체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경구 투영을 했을 때 개체성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이제 잘 반응을 하고 그 체질에 따라서 상체 체질에 따라서 어떤 거는 그 중간 값을 보이고 어떤 거는 아예 90% 이상을 보이고 이렇게 좀 중구난방한 이런 모습들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핀주베가 이제 매일 도포했을 때 0.5mg 이제 매일 도포했을 때 그 그래프 상인데 요게 보면은 이제 45, 48%이 정도로 괜찮은 수준입니다. 이게 경구용보다 훨씬 효능이 좋고 그렇지만 좀 개체에 좀 차이는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도 이게 보면은 기준이 30%에 근접했을 때 저희가 약품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면 30% 이하는 이제 내려갈 수 없는 영역이에요. 보통 30%에서 40%이 약물 사이에 들어오면은 약물화가 성능이 진짜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0.5mg 그러니까 핀주베보다 10분의 1 농도로 지금 테스트를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빨간색으로 이제 가운데로 다 몰려 있는데 40%까지 근접을 하고 있고요. 빨간색 이제 개체의 특이성도 보이지 않고 그 타겟에 전달이 잘 됐다. 그리고 이게 이제 1에 하루 매일 도표했을 때 얘기인 거고요. 이게 이제 0.5mg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도포했을 때가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데, 비록 이게 개체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주 1회 도포했을 때도 경부용 치료제보다는 효능이 훨씬 좋다.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저희가 뭐 다른 이제 그 후보군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버블에 이제 에탄올 40%. 에탄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에탄올을 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LNP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에탄올을 첨가했을 때는 핀즈베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 50% 에탄올을 포함되고 있고 에탄올 같은 걸 했을 때 좀 발림성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0.01mg으로도 데일리에서 충분한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도포했을 때도 이게 지금 경구용 대비해가지고 핀주베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를 그래프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LNP 단백질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LNP 단백질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계량 신약이고요. 그 계량 신약으로 헌터 증후군을 타겟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터 증후군은 그 현재 지금 엘라프라제 엔자임의 엘라프라제랑 지금 헌터라제 시즌 녹십자에서 개발 중인 헌터라제 두 가지 약품밖에 없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헌터라제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이제 개발해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은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한 환자 수를 추측하면 한 70에서 8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그 규모가 작고요. 근데 이게 해외 시장으로 가면은 이제 조 단위로 이제 시장이 커지는 어, 희귀 질환으로 돼 있고요. 이게 문제점이 헌터 증후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 1년에 그 7억 정도 치료비가 사회적 부담으로 발생됩니다. 이게 계속 투여를 해야 되고요. 죽을 때까지 이제 뭐 계속 생성되는 게 아니라서 계속 치료를 투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요게 한 병, 여기 위에 있는 이 병이 한 병이 260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병 하나 맞는데 260만 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맞아야 되는 요런 희귀병으로 사회적 부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고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정상군이 30%라고 치면은
그래프가 처음에는 이제 약이 잘 됐습니다. 항체 ADA 반응이라고 해서 간헐적 면역 반응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보이다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많은 양을 투여해야 되는 사회적 약물의 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LNP화 했을 때 세포 침투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0분의 1 정도만 투여를 해도 동일한 성능을 보일 수 있어 약값을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개발하게 된 거고요. 헌터 치료제 이제 그 치료는 그 효소 치환이라고 해서 효소를 이제 주입을 해줘야지 계속 치료가 되는 어, 그런 병이거든요. 이러한 병들을 이제 ERT 뭐 치료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고셔병도 있고요. 파브리병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항체 형성이 이제 단백질 약물을 투여했을 때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 작용이 발생되고 과량 계속 투여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장기, 그다음에 롱텀 이제 중기, 장기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2003년부터 매출이 발생 예정인 그 LNP 소재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mRNA 소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두 개 기업과 계약 체결해서 지금 연구 진행 중이고요. 기능성 원료 소재 같은 경우 이런 게 화장품을 얘기하는 건데 대개의 화장품 제품 그 기업과 매출이 이제 발생될 예정이고요. 최종 저희가 목표는 mRNA, LNP 그 제약사와의 기술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단기로 지금 준비 중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후테라 탈모 치료제 개량 신약이고요. 현재 GMP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비임상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올해 임상을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제품 출시를 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난 중기로는 저희가 헌터라제 LNP, 헌터 LNP를 지금 희귀약품 개량 신약으로 하고 있고요. 장기로는 저희가 원래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그 유전자 편집 치료제, 대장암, 췌장암을 이제 목표로 라이센싱 아웃을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에는 후테라나 그다음에 mRNA 그 후테라 같은 경우는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게 가장 크고요. 2004년에는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권 이전 계약을 하는 게 또 목표이고 2005년에는 이전 상장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그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기술 관련해가지고나 뭐 회사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주시면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